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신경치료학회입니다. 오늘은 발바닥 통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주제는 발바닥 통증과 관련된 오진이 너무 많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족저근막염하고 매우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 질병인데요. 실제로는 족저근막염이 아닌 그런 사례, 그 사례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현재 느끼시는 통증하고 한번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족저근막염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특징을 좀 말씀드릴게요. 요게 이제 족저근막염이에요. 뒤꿈치입니다. 이렇게 뒤꿈치를 나눠서 안쪽 윗부분이죠. 이 부분에 통증이 생기는 게 족저근막염입니다. 특징은 아침에 일어나면 주로 많이 아프죠. 한 10분 정도 걷다 보면 통증이 좀 줄어요. 이게 바로 족저근막염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다른 질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 뒤꿈치 요거 보이세요? 이게 물주머니예요, 물주머니. 뒤꿈치 바닥면에 붙어 있는 건데요. 얘는 조금 발에 무리가 가잖아요. 그러면 부어요. 점액낭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도 뒤꿈치 쪽으로 통증이 아주 유사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조금 구별하자면 족저근막염은 여기 내측 위쪽이 아프다면 점액낭염은 뒤꿈치 자체가 다 아파요. 그리고 약간 부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경통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 발바닥으로 내려가는 두 개의 신경 중에서 바깥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입니다. 이 신경이 이렇게 가지를 쳐가지고 이렇게 뒤꿈치를 감싸고 바깥쪽으로 흐르는 신경이 있어요. 그 신경의 요 지점이 꾹 하고 눌리게 되면 족저근막염하고 거의 똑같은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게 돼요. 아침에 아프고요. 요 안쪽 위가 아파요. 족저근막염은 똑같다니까. 그런데 하나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냐면 이 바깥쪽 있죠. 바깥쪽도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백스터라는 신경이 있는데 그 백스터 신경의 포착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도 좀 많이 걷고 무리하면 생길 수 있는 병입니다. 이 변에는 이 발바닥으로 내려가는 신경 중에서 위에 있는 신경인데 복숭아뼈하고 뒤꿈치 사이에 어느 특정 지점을 꾹 누르게 되면 발 뒤꿈치도 아프고요. 여기 엄지발가락 쪽으로 찌릿하는 그런 증상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뒤꿈치 쪽으로 통증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족저근막염이라고 쉽게 오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이게 아치라 그러죠. 이게 도톰하게 돼야지 되는데 이게 평발이거나 너무 이렇게 푹 들어간 커브가 너무 큰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통증이 어디로 생기냐면 처음에 발생할 때는 여기 아치 이쪽이 아파요. 그런데 이 상태로 오래 고생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뒤꿈치가 아파요. 똑같습니다. 족저근막염하고 증상이 매우 유사해요. 그 다음에 족근관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어요. 얘도 족저근막염하고 매우 증상이 비슷한데요. 보시면 발목 안쪽에 이런 막이 있거든요. 조금 확대해서 보면요. 요 막하고 요 뼈하고 사이에 공간이 있죠. 이 공간이 족근관이라고 합니다. 자, 이 족근관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족근관 안쪽으로 신경하고요, 혈관하고 중요한 발바닥 근육이 지나가요. 이 족근관 안에서 근육, 신경, 혈관이 다 주행하잖아요. 그래서 이쪽 족근관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면 발바닥 쪽으로 피도 안 통하고요. 그 다음에 신경도 예민해지거나 혹은 둔해지거나 혹은 근육 있죠. 근육도 약해지거나 하는 그런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 족근관 증후군은 증상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오랫동안 환자분한테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근데 특징이 뒤꿈치 당연히 아파요. 여기도 아파.
여기 다 안 좋아. 발바닥 전체에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족근관 증후군이에요. 근데 이 병의 특징은 아침에 안 아파요. 아침엔 안 아프고 활동하다 보면 아파지는, 느낌이 이상해지는 그런 병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족저 근막염으로 오진을 받고 오시는 환자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발바닥 통증 환자를 실제 임상에서 보면서 제가 느끼는 점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할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몇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요, 오진입니다. 오진. 여러분들이 발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그냥 사진 보고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말만 들어봐. 만져보지도 않고 구져보지도 않고 또 이게 꼼꼼하게 물어보고 막 해야지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냥 얘기만 듣고 이거 족저근막염이야 라고 얘기하는 병원 있죠. 보통 그런 병원들에서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질병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그 다른 내용이 확 다르다고요. 완전히 다르다니까. 그래서 치료 기간이 차이가 나는 거야. 제대로 치료를 받느냐,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치료 기간 차이가 나겠죠. 자, 발통증은요, 굉장히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하게 염증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2차, 3차, 4차 주변으로 미치는 영향들이 있거든요. 혈관 기능도 문제가 생기고 신경의 기능도 문제가 생기고 걸을 때 생기는 구조, 아프니까 구조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생기는 또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섞이면서 통증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데, 참고로 제가 알아낸 것만 해도요, 한 19가지, 20가지 정도의 병명 분류가 돼요. 이거를 단순하게 발이 아프다, 뒤꿈치가 아프다, 족저근막염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치료를 받아, 충격파 치료 받고 막 약 먹고 스트레칭하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좋아질 만한 분은 이 영상 보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해서 안 좋아지는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의 발 상태, 여러분들의 발의 통증이 굉장히 짬뽕,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유들로 인해서 현재 통증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치료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꼼꼼하게 여러분들의 발 증상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유형별로 분석해가지고 이거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지 돼 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병원, 그 병원을 찾는 게 제1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일주일 간격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아직 아프긴 하지만 지난주 오늘보단 낫다라고 평가가 될 정도, 그러니까 통증이 아프긴 해도 점점 가라앉는 걸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병원이 있죠. 그 병원이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병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통증이 어느 정도 사라졌을 때 보행 동작이에요. 걷는 습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습관 자체를 수정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병원이다. 그러면 정말 금상첨화죠. 근데 문제는 이런 병원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요, 제가 속해 있는 전기신경학회 선생님들은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아주 전문적으로 트레이닝을 한 선생님들입니다. 전국에 한 1,200명 정도 계시는데 혹시 압니까? 여러분들 거주하는 지역 근처에 저희 학회 선생님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된 치료, 제대로 된 진단을 받고 싶다, 여기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렇게 되면 저희 학회 스텝 선생님이 친절하게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발통증 오래 간다? 그러면 무조건 여러 겹의 통증의 이유가 섞여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라는 걸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좋은 병원 찾으시고 좋은 치료를 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치료 기간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10년 아팠어요? 아니에요. 몇 달이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지금 바닥에 깔려있는 사진은 뭐냐면요, 24년 되신 분이에요. 저한테 오셨던 분이십니다. 발이 너무 아파서 어떤 한의원을 갔는데요, 발바닥에 침을 120개 정도를 꼽더래요. 그 이미지가 바로 이 이미지입니다.
얼마나 고생했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그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참 희한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래 고생하지 마세요.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10년, 20년 아프다?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몇 개월 정도 걸릴 수는 있으나 확실한 거는 여러분 반드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광고 너무 많이 믿지 마세요. 말로는 누구나 다 좋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가지고 또 많은 임상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확신을 줄 수 있는 또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은 따로 있습니다. 광고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이번에는 조금 오래 갈 거고 많이 준 상태로 유지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부터 치료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취할 테니까 안심하시고 조금만 더 받으세요. 잠깐만 계십시오. 간호사 부르겠습니다.